지역이 살고 지역민이 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신년기획 대구 미래 우리 손으로를 통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권 문제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눈에 띄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광역 행정통합 문제가 헌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논점으로 포함이 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중앙 권력의 배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개정은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가지 배경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강력 행정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헌법 개정 문제가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봄을 터지듯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헌법은 언제 개정이 된 건가요? 예, 1987년에 개정됐습니다. 네. 이른바 87년 체제가 이로써 성립되었는데요. 87년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대통령 권력 집중 이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40년 정도 지나도록 한 번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7년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임기 권한 이런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분권형 개헌 논의입니다. 예, 지금 뭐 두 가지 개헌 논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헌법 개정은 사실 대통령 임기나 권한 등 권력 구조에 좀 더 집중된 모습 아닙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가 이 현행 대통령제 변화 그리고 권력 구조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이 논의가 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 권력 관점에서만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력 구조 개편도 중앙 권력 혹은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고는 권력 구조 개편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중앙 권력의 관점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논의하면 그것이 대통령제이든 내각제든 혹은 이원 집정제든 결국은 서울의 권력 엘리트 내부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지 권력 구조 개편 그리고 대통령제 폐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좀 이양하는 것이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 분권형 개헌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헌법 개정의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2017년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지방 분권 국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하 합의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 논의는 당시와 비교해서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향적 대통령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광역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 통합은 헌법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헌법 개정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인데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역할이
통합된 광역단체 더 많이 분산돼야 한다는 게 이제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행 헌법과 법률로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관계에 변화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말하자면 광역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예. 지방자치단체의 그 자치라고 하는 그 구체적 내용은 모두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치기관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는 광역단체건 혹은 초광역단체건 상관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지자체라는 용어부터 너무나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네. 예,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명칭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네네. 단체라는 용어가 정말 뭐 친목 단체 같은 인상을 준다고 하고 어떤 공적 신뢰를 약화시킨다. 뭐 지방을 경시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왜 단어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했을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방의 행정 단위를 단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일본의 사례가 유일한데요. 아마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본따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하게 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뭐 지방정부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두 종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사무를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사무를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 일본에서 쓰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입니다. 자, 지방정부로서 그러면 완전한 위상과 권한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조금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지방의 공공사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우선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정부가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중앙과 지방의 정치 권력 배분 을 위해서 양은제 도입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우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민주적이고 또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을 택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는 양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원은 지역 대표로 운영되고 하원은 국민 대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원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지방을 대표하는데 말하자면 더 많은 국토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에서 국토 면적에 비례해서 더 많은 상원의원을 뽑게 되고 하원은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원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양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양원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시간에 개헌 논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획 대구 미래 우리 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18일 아침에 광장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진유현이었습니다.